10강 라이트 영어 10강으로는 이제 어휘의 적절성 파악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잘 봐. I have known several negotiators guilty of hubris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hubris가 히라본데 이거는 이제 그 오만함이라는 뜻이야. 그 고리스 비극 설명을 할 때 그 아리스토텔이 포이틱스라는 책에서 이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자주 이제 사용했던 그런 이제 표현인데 자, 어쨌거나 하여튼 guilty of hubris라는 요 말은 형용사야. 오만함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많은 협상가들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알고 지내왔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이제 이 협상가들이 이제 이 글의 핵심 소재라고 봐야 돼. 그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무덤을 판다. 지 무덤 지가 판다는 얘기지, 그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접속사잖아. 근데 이 접속사 때문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이게 나와야 돼. They can't 이쪽 부분이야. 그리고 once they have made take it or leave it off 요거는 다시 부사절이 또 들어갔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또 나왔잖아, 그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협상가들이 take it or leave it 하는 거는 이제 뭐 하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제안하는 이 제안을 네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뭐 아니면 도야. 요런 식의 제안을 일단 그들이 하고 나면 they can't 그들은 뭘 못해. losing face가 이게 체면을 잃다는 뜻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체면을 잃게 될까 이 사람들은 by returning to the table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들은 체면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가. tolerate 참다. 이거 무시하다고 그지? 응답은 당연히 tolerat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다시 정리해보자. 자,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몇몇 협상가들은 핵심 소재가 이제 그 아주 오만한 협상가들이 있어, 그지? 이 오만한 협상가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좀 이게 강경한 편이야. 그러니까 세지. 좀 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신이 있어. 아주 오만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태도를, 태도를 가짐. 그지? 그리고, 재협상이라고 하는 거. 재협상이라는 생각을 체면을 잃는 것과 동일시해서 참을 수가 없어. 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그지? 오만한 협상가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you may argue that 아마 당신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뭘 주장하냐면 가짜 주어잖아, 그지? 이게 가짜 주어고 이 부분이 진짜 주어야. 어떤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To display toughness. 내가 터프해. 라고 하는 걸 막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resolve가 단호함이야. 단호함과 이게 터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한테? To the other side. 상대방에게, 그지? The other side니까 상대방에게 그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 중요한 것이야. 라고 네가 주장할 수는 있어. 자, 그러나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서부터다, 그지? 그러나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tough doesn't serve you well at the negotiation table이야. 자, 무슨 말이야? 어, 터프하다라는 점 때문에 거칠다라는 점 때문에 네가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브라는 단어 기억나지 그지? 기여하다야. 당신에게 기여하지를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아. 어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리고 정말로 터프한 협상가라는 식의 이 명성은
뭐로 이어져? leads to 뭐뭐로 이어지는 건데 number of가 나왔으니까 이제 많은이지. 많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예를 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counterpart이잖아. 상대방이겠지, 그지? 상대방이 will treat you, 당신을 다룰 때 더 큰 의심과 그 다음에 더 큰 의심으로 당신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행동할 것이야. 훨씬 더 터프하게 행동할 것이야. 뭐보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액트야.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나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어 이게 터프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가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얘기야. 터프한 걸로 터프하다고 하다고 알려지는 것, 명성을 가지는 거지. 알려지는 것이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지, 그지? 자, 그래서 오히려 어 실제로는 뭐야? 어 바람직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상대가 더 큰 의심을 의심으로 나를 본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평소보다 더 그칠게 대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in an investigation of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무슨 말이야?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를 했어? bargaining reputation이야. 그 여기서 이제 bargaining repu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협상이지, 그지? 이게 교섭이라고 번역하자. 교섭에서의 명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다루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 그런 거를 조사를 해봤어. 그 조사에서 캐스텐슬리라는 사람이 뭘 알게 됐냐면 결국 터프 가이들은 오히려 꼴찌로 들어오더라. 이게 꼴찌를 한다는 얘기야. 그런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가. 자, 이건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meaning 대시 큰 마인드야. 뭘 의미하면서 사람들은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협상해? 더 공격적으로 협상하더라는 얘기야. 관대하게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누구하고? With those wh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야. 거칠다라는 점 때문에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상대가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터프 가이들은 제대로 일을 마무리 못한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연구 결과까지 소개했어. 연구 결과, 연구 결과야. 자, 이걸로 가지고 여기 지지를 해주는 거지, 위에 글을. 자, 연구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음, 터프 가이들은, 터프 가이는 꼴찌야. 그 이유가 뭐지? 왜 터프 가이가 꼴찌야? 상대가 더 공격적으로 협상한다. 요것 때문에 이제 난관에 부딪히겠지, 그지? 자, 요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4번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tolerate undesirable aggressively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게 정답으로 나오는 거고. 이 글의 주제는 뭘로 잡아줄까? 결국 이제 글의 주제 단점이지, 단점. 불리한 점, disadvantages. 부분.
negotiate, negotiate, known for being tough. 터치가 아니고 터프지, 터프. being 터프가 되겠지? 혹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휴브리스라고 그래서 그지? 휴브리스가 오만함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뭐 같은 말로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터프한 것으로 유명한 협상가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이제 봐줘야겠지, 그지? 아,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출제 포인트는 이 지문에서 출제 포인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어휘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주제나 요지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주제, 요지, 요약 관련된 거. 그 내용을 잘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순서 문제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2번은 보자. 오늘 이제 some individual로 시작하지. 일부 개인들. 어떤 개인들이야? 이 일부 개인들이 어떤 개인들이냐면 with high levels of trait anxiety야. trait anxiety가 뭐냐면 성격 특성으로서 그지? 음, 특성 불안이야. 성격 특성으로서의 불안감이거든. 높은 수준의 성격 특성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애야. 가지고 있는 일부 개인들은 아마 뭐 할지도 몰라. 턴투가 기대는 거거든. 이게 턴투가 어디에 기대다. 이렇게 분위기 해보자. 어디에 기댈 수도 있다는 얘기야. extreme activities야. 아주 극한의 활동들. 그지? 극한의 활동에 기댈지도 몰라. 뭐로서 as가 몸으로서네 a way of managing the anxiety. 그들의 불안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극단적인 활동에 기댈지도 몰라. 아, 이게 이제 탑픽이긴 해. 근데 탑픽이긴 한데 이게 너무 이제 빨리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해는 잘 안 돼, 그지? 그 높은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 관리, 불안 관리의 방법으로 극한의 활동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 픽 센텐스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it seems that 뭐처럼 보여? 가짜 주어고 이게 진짜 주어잖아, 그지? 자,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문제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불안감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함으로써 피해? By throwing themselves into야. 자기 자신을 into 이하에 던져 넣어. 자, 어디에 던져 넣으면 observing activity가 나를 몰두하게 하는 활동이야. 그지? 자, 그래서 observing activity라고 하는 요 말이 몰두하게 하는 활동이니까 재밌는 활동이겠지? 예를 들면 엑스트림 스포츠와 같은. 자, 그리고 엑스트림 스포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그들이 더 많이 뭐 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은. 자, 이렇게 되는 가 자, 다시 가자. 뭐처럼 보여? 이 불안감 특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문제나 일상의 불안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하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해서 피하냐면 자기 자신을 어디에 집어던져? 더 성공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나를 몰두하게 할 만한 재밌는 활동에 나 자신을 집어던져 넣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의 불안감을 잊으려고 하더라.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다른 말로 정리를 하자면 어, 뭐 할까?
성공을 성공할 가능성 높은 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그지? 자, 활동에 전념하는가? 전념하기. 자, 그럼 뭐가 된다는가? 일상의 불안이나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봐야 돼.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리고 evidence in denial of this idea. 자, 이런 생각이야. 그지? 잘 봐. 자, 이런 생각이 뭐겠어?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 몰두하게 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활동을 한단 말이야. 자,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의 불안을 없앨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런 생각이야. 이 생각을 denial이지, 부인하다야. 부인하다 혹은 거부하는 거지. 자, 이런 생각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는 came 나오는데 from a study 한 연구에서 나와. 어떤 연구야? Comparing mountaineers with practitioners of judo야. 등산가지, 등반가, 등반가하고 그다음에 유도를 하는 사람이지, 유도.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본 그런 연구에서부터 이 생각을 거절하는, 이 생각은 틀렸어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도는 간주되어지는데 약간 위험도가 낮은 스포츠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어지는 게 유도라고 전제를 하자는 얘기야. 그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잘 봐. 연구 결과가 보여줘. 높은 수준의 일반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등산가는 경험했어. 뭘 경험했어? 상당히 더 낮은 수준의 일반적 불안감을 경험하더라. 더 낮아, 그지? 일단 뭐 하고 나니까 그들의 등반을 완성하고 나니까. 무슨 말이야? 잘 봐야 돼. 위험이 높은 등산이라는 행위는 위험도가 높아. 이거를 일단 완성했어. 완성하고 나니까 불안감이 낮아지더란 얘기야.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일상의 불안감이 observing activity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일상의 불안감을 피해갈 수 있다. 요 내용하고, 그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돼. 근데 3분에 있는 문장을 다시 봐. 근데 이 생각을,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을 거부하는 증거는 연구에서부터 나왔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생각을, 2번 문장에 있는 이 생각을 연구 결과는 4번 문장이야.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게 똑같아. 맞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부인하는 게 안 되는 거지, 그지? 지지한다는 말로 바꿔야겠지. 정답은 그래서 당연히 2번에 있는 이 denial, 이 단어가 안 돼. 이거를 support라는 단어로 바꿔야 돼. 이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각종 증거들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지?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예시처럼 연구를 예시로 사용하고 있어. 어, 유도, 유도보다 위험도가 높은 산악 등반이 성공할 경우 불안감이 낮아지더란 얘기야. 자, 거기에 예시로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역설적으로 the high risk activity of climbing appear to have a calming effect. 여기서 역설이라는 말은 paradoxical이라는 요 연결어도 잘 기억해도. 자, 왜 역설적이야? 위험한 건데, 그지? high risk인데 calming, 침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주라는 얘기지. 그게 역설이야. 자, 다시 간다. 역설적이게도 등산이라는 아주 고위험의 활동이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나를 침착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어디에? On these naturally anxious individuals. 타고나기를, 타고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에게 그 개인들을 침착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라. 자, 그 얘기고, no such effect was observed in the judo comparison group. 유도를 하는, 대조 집단이지, 유도를 행하고 있는 대조 집단 속에서는 그런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어. 그래서 연구자들은 제안했어. The intense focus required for climbing. 가로 넘어가겠네, 그지?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아주 격렬한 집중도가 있단 말이야. 그게 served, 기여하다. 어디에 기여한다? To divert climbers' attention이야. 그 등산가들의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잘 봐. 이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데 away from이야. 뭐뭐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지. 그리고 뭐로 이어지게 하는 거야. 자, 만성적 불안감에서부터 관심도를 만성적 불안감에서부터 어디로 바꾼다? To an external and objectively threatening 외적이고 객관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은 그들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집중력이 요렇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더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쪽은 이제 연구의 결론이지. 그 이제 이 글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 자, 어떤 결론이냐면, 등산을 하는데 필수적인 집중력이야, 그지? 집중력. 이게 중요한가? 등산을 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집중력이 어디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야? 집중력이 오히려 어디를 기여했어? 그 등산하는 사람의 등산가의 주의가 만성적 불안해서 어 외부의 위협적 상황에 음, 그 집중력이 등산가의 주의가 만성적 불안해서 이게 서면이 진짜 외부의 위협적 상황. 자, 다시 등산가의 주의가 만성적 불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적 상황에 집중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등장해, 그지? 자, 등산을 하는데 집중력은 필수야. 근데 이 집중력 때문에, 등산을 해야 되는 이 집중력 때문에 일반적인 나의 관심사가 만성적 불안에 지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 굉장히 몰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행위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조금 줄어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글은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는 어휘의 지금 적확성을 찾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걸 내신 시험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딱 정해져 있어, 그지? 요약문을 작성을 해서 요지와 관련된 요약문을 작성을 하고 오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순서나 삽입은 계속해서 이제 이번 기말 시험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받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목은 어떻게 잡아줄까? 하이 리스크야. 하이, 하이 리스크.
extreme activities. 이런 활동들은 뭐 할 수 있다? can, 어, can help. 도울 수가 있겠지? low, 낮추는데, 뭐를? general 레벨을 낮추는데, 어? anxiety.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일반적인 어떤 불안감의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고위험도의 아주 극단적인 활동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 주제나 요지를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we have seen 우리가 봐왔다는 얘기인가? 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많은 산업화 이전이지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도 부모들은 이건 인간의 얘기야. 인간 부모들은 리시브 받았어. 뭘 받았냐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그들이 뭐 했을 때 너무 많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기르기에는 그지? 이런 경우들도 뭐 영장류 사회에 나와 있는 이 예나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점이나 뭐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얘기지. 결국 이제 양육을 서로 도와주는가. 자, 그리고 foster care of young 여기서 이제 포스트 케어라는 요 말을 어떻게 좀 번역해야 되냐면, 요거를 이제 위탁 돌봄 정도로 번역을 해보자. 어린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위탁 보호 혹은 일시적 입양. 같은 말이지. 이거 동격 표시야. 요것들은 아주 흔한 해결책이었어. 어떤 가족들한테 산업화 이전 사회 내의 어떤 가족들이야.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아주 흔한 해결책이 위탁 돌봄 내지는 일시적 입양을 보내는 것이었다. 위탁이라고 하는 거, 포스터링은 좀 달라.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답션, 입양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인데시아, 뭐뭐라는 점에서 그지? 어떤 점에서 달랐어? 유대감이야, 유대감. 생물학적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유대감이 종료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자,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입양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그치? 자, 다시 말해서, the child goes to its first parents. 아이가 양부모에게, 위탁 부모에게 각인가? 언제 이후에? after winning. 이유를 한 거지. 젖대기야.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가.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야. 생물학적 부모에게. 만약 뭐 한다면 그런 식의 배열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연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겠지. 생물학적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 그들이 입양을 보낸, 그지? 위탁을 보낸 포스트 아웃이다. 그런 아이들과 계속 생물학적 부모는 상호작용을 계속하고 연락을 취해.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돼 있어.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그 아이들을 기르도록 허용을 하는 거. 그게 지금 위탁 돌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를 잃지도 않고 오히려 잃지 않은 채 개인에게 길러져. 어떤 개인에게 더 잘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개인에게 양육이 되어진다. 자, 이와는 반대로 영구적인 입양은 완전한 분리를 가지고 있어. 완전한 분리.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분리. 자, 이것은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가 되겠지, 그지? 이게 정답이야.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구도인데, 결국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 음, 이 길의 포인트는 자, 영장류 사회든 산업화 이전 사회든 산업화 이전 인간 사회에서 사회에서 어, 너무 많은 아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아이가 있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 서로 양육을 돕는다. 이게 이제 산업화 이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위탁 돌봄이 어, 가장 흔한 경우지. 서로 양육을 돕을 때 위탁 돌봄을 하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 위탁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입양을 보내지만 친부모와 계속 유대 관계는 유지가 된다. 그지? 이에 비해서 영구적 입양은 영구적 입양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더 이제 이 말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 요약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요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제목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냥 소개를 하는가? 포스트링, 포스트링. 자, 이 포스트링이라고 좀 포스트 케어라 그럴까? 자, 위탁 돌봄이야. 음, 포스트 케어, 포스트 케어지. 포스트 케어는 음, a way of helping parents, helping parents to raise many babies. way of way of helping parents to raise too many babies야, 그지? 이런 게 이제 위탁 돌봄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약간 더 어휘의 적확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돼. 적확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요약문 순서. 널도 똑같은 얘기들 반복해서 나오겠지, 그지?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거 위주로 잘 봐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마지막이야. 10강 4번이 마지막인데, one of the persistent myths in mainstream society is that the knowledge we study in school is factual and neutral. 무슨 말이야? 지속적인 이제 미스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이제 그거라고 하자.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번역해보자. 지속적인 편견 정도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 그지? 우리 주류 사회야.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편견 중 하나는 이게 주어 is that 동사야. the knowledge we study in school.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 관련된 거고 사실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정답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중립적이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사실에 근거한 중립적인 지식을 배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거 당연한 얘기겠지. 그러나, 이제 글쓴이의 입장이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되겠냐. 지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를 하는 거야. 계속 변하는 거야. 그리고 it's dependent on 의존하고 있어. 역사 속의 특정 순간에 의존하고 있어. 그리고 문화적인 기준점에 지식은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적 기준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매번 우리가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대별로, 문화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볼까? 음,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중립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다. 근데 이 생각은, 이 생각은 잘못됐어. 왜? 왜일까? 왜? 왜 그래? 지식은, 그지? 지식은 시대별로 다양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문화 기준, 문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객관적이다, 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한다. 뭘 포함해? 단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 그 이상이지 뭐가 돼? 뭐뭐 이상을 포함해.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팩트들이 사실이고 어떤 팩트들이 거짓인지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지. 뭐가 필요하던가 단순하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게 비판적 사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는 새 정보를 획득하는 하는 것 이상의 이상 그것을 포함한다. 그럼 대체 뭐가 포함이 되느냐? 자, 그걸 알아야겠지? 그래서 사회 잘 봐. 포함을 하는데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 그 팩터들에 주어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뭘 포함해? 팩트의 사실에 부과된 역사, 사회, 정치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이 결정은 뭘 포함한다? 또 포함하네? 평가하는 거, 투자지, 다양한 그룹들이 가질 수도 있는 투자, 뭐 하는 데 있어? 촉진시키고 도전하는 거지? 뭐에? 그 의미들의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그거를 평가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자, 예를 들면 there was a time 어떨 때가 있었어? 이 가짜 조언에 그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 뭐가 데리아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상식은 우리에게 말해줘.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 그리고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그 거창한 풍경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would have this sense 이런 생각들이 rejected 된다.
여기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는 평평해. 자, 요거는 선멀리를 한번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점을 뭐 할 거란 얘기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컨펌 시켜주겠지. 확인시켜 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지? 그러나 과학적 추론과 더 정확한 기술적 방법, 지구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지식이지 혹은 팩트,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것들은 다시 서해졌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내용 정리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더 해볼까? 다시 봐,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중립적이라 그랬어. 근데 이 생각은 잘못된가? 왜 잘못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요인들에 의해서 지식 여부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거? 사실에 부과된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를 결국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 그걸 평가해야 되고, 그지? 자,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로서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평평하다에 대한 예시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어. 이거는 완전히 예시라고 봐야 돼. 자, 마지막 6, 7, 8번은 위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예시문 정도로 봐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이 글도, 마지막 글도 마찬가지로 출제 포인트는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야. 이번 기말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가장 이제 까다로운 부분은 순수나 삽입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문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글의 주제를 굳이 영어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적인 거, 컴패러티브, 렐러티브, 렐러, 어, 상대성이다, 그지? 상대성이니까, 렐러티브, 오늘 사람이 영어 스페인이 잘 안 써져? 렐러티브 네이처, 상대적 본성, 상대적이라는 본성이야. 음, 뭐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대적 본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읽은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지?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예상되는 시험 범위지, 그지? 이번 시험 범위는 요 정도까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니까 또 한 번 더 읽으면서 어차피 지금 그 모든 지문들이 순서 삽입 요약문 이게 이제 키 하이라이트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내용을 잘 요약할지를 니네가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따라가 주는 게 일단 시험 준비하는 방법이다. 봐두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